76쪽 봅시다. 네. 왜요? 자, 결국은 여기에 사실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내용은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도함수의 활용 2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은 도할 3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이 세 개의 풀이가 모두 일관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론을 보시면 첫 번째 결론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의 결론도 보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그 부등식의 결론도 79페이지를 보면은 안 나와 있네. 74에 있어. 아무튼 이렇게 그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최대 최소 구하기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활용은 전부 다 본질적으로 함수에 뭐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프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 사실상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로 볼까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우리 그냥 계략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76페이지 보세요. 우리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그 구간에서 뭐를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닫힌 구간을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로 설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일 테니까 무조건 최대 최소가 그 닫힌 구간 내에서 있는 건 확실하겠죠. 그런데 최대값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지점은 극대이거나 이 구간 끝이거나죠.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지점도 극소이거나 구간 끝이거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점이 여기에 끊어져 있다면 당연히 최소값은 극소값이 될 테고 만약에 닫힌 구간 A가 이 지점에 끊어져 있다면 구간 끝이 최소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최대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고 어디에서 극대가 생기고 어디에서 극소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당연히 뭘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이게 4차 함수건 몇 차 함수건 간에 결국은 내가 최대 최소를 찾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방정식은 우리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이런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해 줄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 함수 y는 fx와 누구와의 교점을 찾으면 돼? y는 0과의 교점을 찾으면 되죠. y는 0을 우리 x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을 뭐라 불러? 어떤 함수의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를 뭐라 부르죠? x절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x절편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또 자, 만약에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의 실근을 찾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함수 y는 fx랑 함수 y는 gx를 연립하면 나오는 식이죠, 시간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정확히는 교점의 무슨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야? x좌표를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 왼쪽 방정식을 해석하라고 할 때 오른쪽의 함수로 변환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오른쪽의 함수로 해석하라고 할 때에도 왼쪽에 있는 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죠. 여태까지는 보통 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해서 식으로 교점을 찾는 패턴들이 많이 나왔죠. 고1 때까지는. 그지? 이제는
어떤 방정식의 실근을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둘 다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가 얘와 얘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뭐가 필요해요? 그래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 자, 부등식이라고 다를까요? 아니. 부등식 fx가 0 이상이다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대. 그러면은 이 말인 즉슨 fx의 무슨 값을 조사하라는 얘기죠? fx가 아무리 뭐해도 0 이상이다. 아무리 뭐해도 작아도. 그러니까 얘의 무슨 값이 필요해? 최소값이 필요하대요. 얘 최소값? 얘 최소값을 어떻게 구했죠? 그래프를 그랬죠. 결국은 이 함수의 무슨 값을 찾은 다음에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얘를 찾는 방법 역시 뭐를 그리는 것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똑같이 부등식 fx가 gx 이상이다 라는 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얘 역시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그래서 얘의 무슨 값을 구하면 돼요?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어차피 뺀 함수도 하나의 함수잖아. 그지? 얘의 최소값도 얘의 뭐를 그리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만약에 부등호가 뒤집혀 있어. 그러면 그냥 최소값이 아니라 무슨 값을 요구하는 거고 최대값을 요구하는 거고요. 얘 역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세 가지의 패턴들은 사실 다 일관되게 그래프를 통해 해석을 해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이번에 1번 한번 봅시다. 이제 12번. 일번 보면 닫힌 구간 0, 5 사이에서 fx가 x의 3승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1인데 여기에서의 최대 최소를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if 존재한다면 exist 구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비웃는데?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 그래프 원래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분한다. 3x의 제곱 빼기 6x다. 그럼 몇이랑 몇에서 극값 생긴다? 0에서 0이랑 2에서 극값 생긴다. 근데 사실 이런 패턴이 보이잖아. 그럼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y는 1과의 교점이 0에서 무슨 근? 중근? 3에서 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0부터 몇 가지 자르래? 5까지 자르래?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니까 그냥 바로 5에서 최대고 여기에서 최소네요. 여기는 몇일까요? 이겠죠? 이걸 통해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해주셔야 되죠.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5대 2 반값, 최소값은 2대 2 반값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 이제 13번도 하나만 볼게요. 두 개 봅시다. 자, 2번 볼게요. 예제 13에 2번 보면은 자,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이고 싶다. 3이고 싶대요.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이 몇 개 생기고 싶다? 3개 생기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 이런 건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2차 함수의 교점이 2개이고 싶대.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교점이 몇 개예요? 몇 개일까요? 한 개죠. 그지? 왜냐? 이렇게 하니까
3차. 무한대로 가면 따라잡죠 무조건. 그지? 이렇게 되면 몇 개예요? 이렇게 접하면? 접할 수 있나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몇 개야? 3개죠.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그래프의 교점을 따질 때 그래프를 그려갖고 곡선과 곡선과의 교점은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러한 형태가 있으면 식 조작을 통해서 적어도 곡선과 직선의 교점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다시 봅시다. 왼쪽에 4차 함수가 있고 오른쪽에 1차 함수가 있죠. 아, 직선이잖아요. 맞아. 직선 맞아. 그런데 이왕이면은 얘까지 뭐 해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넘겨주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식 조작은 요령껏 해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편해지기 위해서, 편하게 풀기 위해. 결국은 2, 4차 함수하고 이 함수 함수에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미분해 볼까요? 이거네. 딱 봐도 지금 1로 조립제법 되죠? 4로 묶고 1로 후다닥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이죠? 마이너스 1도 되네요. 그 다음 3x 빼기 3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근데 마일 1의 간격과 1, 3의 간격이 둘 다 몇으로? 2로 똑같죠? 그럼 내가 굳이 값을 구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얘의 y값이 얘의 y값하고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 관찰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옮겨가면서 교점을 체크했을 때 3개가 되는 상황은 뭐밖에 없어? 이 상황밖에 없죠. 그러니까 1을 여기 넣어서 나오는 y값이 뭐랑 똑같을 때? k랑 똑같을 때. 그럼 13 빼기 6이니까 k가 7일 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일시정수증. 자, 이번에는 문제가 요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왜? 자,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그지? 이 범위 내에서 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라.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마찬가지네. 범위 내에서 얘 무슨 값을 구해야 돼요? 최대값을 구해야겠죠. 구해봅시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이너스를 묶고 3x의 제곱 빼기 14x 더하기 15 진짜 안 돼? 1, 3, 3, 5 아마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은 몇이랑 몇에서 값이 생겨요? 3분의 5와 3에서 쏘리 초상계수 음수죠? 3분의 5와 3에서 생기죠. 자, 근데 0보다 큰 범위지. 그럼 누구의 위치가 궁금해져? 0의 위치가 궁금해지죠. 쉽게 말해서 0이 얘를 기준으로 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 최대값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가 달라지잖아. 오케이?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여기 몇 넣고? 0 넣고 또 몇 넣고? 3 넣고 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셔야겠지요. 그치? 그런데 여기가 3분의 몇이고 9고 그럼 이 간격이 몇이고 3분의 4고 그럼 이 간격이 3분의 2고 그럼 여기는 몇이고
1이고 그럼 0이 여기는요. 그럼 네.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최대 값은 없지만 이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0 근처에 머물러 있죠. 왜냐면 얘는 0,몇을 지나니까 0,0을 지나니까 그지? 그러니까 K가 몇 이상이면 되는 거야? 0 이상이면 된다. 그지? 이런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굳이 뭐를 딱 구할 필요는 없어요. 최대값을 정확히 딱 구할 필요는 없죠. 그 범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